네, 안녕하세요. 강릉 원주대학교 이희범입니다. 이렇게 강릉시 미래 발전에 중요한 이렇게 논의의 장에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된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강릉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두 분의 앞선 주제 발표를 대단히 진지하게 들으시고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의 발표 이후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셔도 우리 이 강릉 발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토론에 참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토론의 6분을 잠시 소개 말씀드리면은 저희 자료집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원성모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저쪽에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강원연구원의 조명호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최익순 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제 옆쪽으로 우리 강릉시 상공회의소 회장이신 김형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미래성장준비단장이신 최영호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하신 강원도민일보 강릉본부장이신 최동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분이 6분인데 6분에게 각각 한 7분 정도씩을 시간을 할애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요 순서대로 소개시켜 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성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원성권 교수입니다. 오늘 그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그 기조 강연해 주신 이민영 교수님, 그다음에 대구에서 오신 김재원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강릉의 강릉원주대 김원식 교수님 그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주제 발표를 통해서 우리 강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강연과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이민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혁신도시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한계란 것들을 가질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혁신이란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강원도 지역에 혁신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대학 비중이 가장 큰 곳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인구가 150만이죠. 150만 인구 중에 대학이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15개 대학 정도가 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을 할 수 있는 대학 기관이 유치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은 그런 혁신 기관들이 혁신적인 활동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뭐 김영식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릉에도 우리가 아까 과학단지에도 혁신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혁신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 했는가? 저도 대학교 에서 재직을 하고 있지만 대학이 혁신이 돼야 됩니다. 특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대학은 무조건 교육기관이라고 다뤘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교육의 기능들은 대부분 민간으로 넘어가서요. 민간 교육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대학은 무엇이냐? 아까 이민호 교수님 말씀 잘하셨지만 연구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제도권에 갇혀가지고 수업만 받고 케어만 하는 것들이 교육기관이다 보면 혁신적인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강원도 자체가 그 기능을 좀 못했다는 부분들을 좀 자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혁신기관이 유치되더라도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지역 발전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도 아까 김재원 교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 발전적과 연계를 좀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과 관련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정주 여건이란 거는 일자리와 매우 관련도가 높습니다. 일자리 결국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기업은 항상 연구개발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라든지 제도 이런 것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혁신도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아까 원주도 성장 가능성이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은 원주 혁신도시 생각하면서 많은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었고 실은 수도권에서 많이 입주했지만 실은 출퇴근하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들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지역 발전과 혁신도시 유치와의 어떤 그 상반된 효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의회나 시 차원, 그다음에 뭐 혁신 기관들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말씀 주셨던 이제 김형식 교수님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냉철하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게 유치 전략 과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것이냐, 과연 강릉 또 영동권에 어떤 전략 산업을 가지고서 이와 관련된 기관들, 혁신 기관들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은 우리 뭐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습니다. 후보들이 나와서 다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을 유치하고 뭐 하겠다고 했었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학을,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키고자 했던 후보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솔직한 말씀이시죠. 이 지역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고 최고 학생 많을 때는 12,000명까지 있었어요. 올해 9월 말자쯤 등록 학생 수가 7,400명 돼요. 거의 3,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지만 저희 실습 수업을 하는 게 오늘 현재 실습 수업을 해서 1,000여 명 정도 학생이 와 있습니다. 그나마 1,000여 명 정도의 학생 수가 내곡동 주변에서 점심을 사 먹고 좀 이따 저녁을 사 먹습니다. 제가 카드 주고 학생들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에 근본적으로 대학이 혁신돼야 되고 혁신 기관들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근 양양군에서 우리 학교 말고 연구기관한테 1억 5천의 연구비를 줘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특허 내고 끝이에요. 그때 그 양양군에서 앞으로는 다시 안 하겠다고 합니다. 특허 내고 끝이니까 도움이 한 사업화가 안 돼. 차라리 1억 5천으로 농민들 비료 사줬으면 고맙다는 얘기라도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진짜 혁신해야 될 주체들이 혁신적으로 나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릉에서도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0명이 점심 한 끼를 먹고 저녁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혁신기관이 유치해도 결국 인구 소멸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혁신기관, 대학도 이제 많이 혁신하고 있어요. 제가 혁신사업단 부단장을 맡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항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시와 뭐 시의회, 그다음 각각 혁신기관의 대표들이 TF들을 꾸려서 과연 우리가 좀 어떤 방법으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좀 전달하면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학 혁신부터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조명호 우리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조명호입니다. 제가 오늘 일단 그 세 분 기조 강연과 발표 잘 들었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으면 하는 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거는 이 용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 포럼의 제목 자체가 이제 혁신도시 시즌 2의 강릉 전략이라고 돼 있는데 이 혁신도시 시즌 2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혼용되는 게 이제 혁신도시 시즌 2, 그다음에 이제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혁신도시 시즌 2라는 게 사실 처음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그 직후에 혁신도시의 이제 기관 이전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러면서 이 혁신도시들에서 그 성과를 갖다가 확산시키고 발전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얘기가 됐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과 다시 좀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전략적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시즌 2라는 얘기를 쓰면은 오히려 좀 더 이제 그 기존의 혁신 도시를 좀 발전시키는 좀 그쪽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저 강릉시에서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여기 뭐 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약간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그런 표현들도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써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혁신도시라는 말은 완전히 그 포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바는,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바는 결국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뭐 기업들이라든지 혁신 그 주체들 사이의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양질의 정주 환경이라고 하는 지향하는 바로서의 혁신도시라는 것은 계속 이제 견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은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제 저기 뭐 정치권에서든지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상당히 얘기는 나왔지만 그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 저기 김영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뭐 혁신 도시를 하나를 대규모로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지역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을 해서 기관들을 이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몇 개의 그 혁신 도시만을 만들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미 시도 차원에서 상당히 그 많은 경쟁들이 심화가 되고 있고, 뭐 얘기가 나오는 이제 뭐 공공기관도 뭐 122개 뭐 150 몇 개 뭐 그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미 시도들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관들 수를 갖다가 다 합쳐보면은 지금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뭐 필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 제약돼 있는 기관 수라고 얘기하지만 그 파일을 갖다가 키워나가야지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도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뭐 유치 대상으로 하는 뭐 기관을 얘기를 뭐 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이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굴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에서 뭐 정안부뿐만이 아니라 그 강릉에서 이런 기관들은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그 살펴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에다 다시 또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서 같은 목소리를 만들어서 도 차원의 어떤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 다른 시도와 또 경쟁을 해 나가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혁신도시를 혁신도시가 아니고 그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또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일단 생각해봤을 때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뭐 명확화된 건 없지만 그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과연 그러면 혁신도시를 또 다른 새로운 큰 규모의 도시 형태로 이것들을 갖다가 만들 것인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그거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개별 뭐 기관 단위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그런 가능성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 차원에서 그 준비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이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단위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김영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의 그 도시를 갖다 조성하는 걸 국가 차원에서 조성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기관 단위로 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마땅한 이제 그 기관이 이전해 올 곳은 어떤 곳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전해 오면은 그 직원들이 그 거주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나 군 차원의 어떤 문제들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 어느 정도나 기관들의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시 차원에서는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이상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잭슨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원입니다.
저도 세 가지에 대해서 짚어가지고 지금 이 기조 토론과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계 기조연설이라든가 저희 발제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쉽지만은 않다. 앞으로 가면서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저번에 그 김영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 사실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면밀히 좀 검토하는 입장에서 일단 추가 이전 검토 대상 그 기관들을 일단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영동권에서는 도청에 대한 그 이전 문제가 사실 영동권에서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그 영동권 내에서 도청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크게는 거론은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이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들만 나오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도에서 일단은 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동권 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청사 이전 문제를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보통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은 사실 2040년 강원도 종합계획에 따르면은 해양 바이오 산업하고 히토 클러스터, 에너지 자원 벨트 또는 또 철도망 구축에 관한 동해안 균형 발전에 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 제2청사가 강릉에 존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혁신도시 지금 시즌 2에 대한 관련해서 추가 검토 대상에 대한 기관들을 우리 시 차원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조금 면밀히 좀 검토한 결과 저희들은 사실 해양하고 대기 환경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기관들을 강릉에다가 좀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관련 기관이 대충 한 12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해양 대기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라든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국스마트그린산업단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석유관리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이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강릉에다가 만일에 이 혁신도시 시즌 2가 만일에 발족이 된다고 하면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 기관들을 강릉에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기 전에 나름대로 혁신도시 유치 특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또 의회 연구단체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유치 전략을 미리 다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뭐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익 회장님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익입니다. 새로운 사실과 많은 새로운 지식들을 오늘 습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해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혁신도시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에 와서 들어보니 제일 처음에 우리 기조 발표를 해주신 이민호 교수님이십니까? 네. 이제 혁신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 예.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공공기관의 이전의 혁신도시가 아닌 새로운 혁신도시의 모델을 우리인데 또 제시하셨고, 또 기존의 혁신도시를 이전한 도시들도 크게 성공한 도시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영식 교수님 말씀대로 원주 같은 경우는 한 5만에서 35만의 인구가 늘어난 이런 훌륭한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2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해서 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강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구 154만,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97%, 예. 면적은 전 국토의 16.7%, 예. 영서지방은 원주,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인접한 이제 위성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동 지방을 한번 봅시다.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6개 시군까지의 거리가 230km입니다. 여기에 금년 8월부로 인구 50만이 무너졌습니다. 인구 48만입니다. 우리 혁신도시의 본 취지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야말로 거점 도시를 하나 육성해서 주변 도시와 함께 이 영동 지역이 진짜 발전하고, 또 발전은 못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확실하게 하나 심어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으로 봐서 지금 굉장히 그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감히 제안을 하는데, 인구 48만에 6개 자치장이 있고 의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이 우리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에코, 울림이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전체 강원도 협의회보다는 우리가 살기 위한 영동 지역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고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 강릉시 하나로는 울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감히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영동 지역이 살기 위한 방법을 6개 시군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2005년 1차 혁신도시 선정심사에서 강릉시 도시개발의 적정성과 지역 내 동방성장 가능성에서 경쟁도시보다가 아까 김영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월등한 점수를 받았지만 접근성이라는 한 가지의 과락에 의해서 저희들이 탈락했습니다. 자,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삼자는 겁니다. 전화위복으로. 여러분, 우리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KTX 강릉선이 개통된 후 우리 강릉의 변화는 정말 우리 스스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 계획대로 되면 2022년 부산 강릉, 그다음에 원래는 2024년이었다가 지금 다시
여주, 원주가 복선으로 신청되는 바람에 지금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수서 강릉, 목포 강릉. 그거보다가 내년 말에 착공되는 여러 가지 의미와 기회를 담고 있는 동해 북부선의 착공 및 개통 이제 기대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는 철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철도 전문가가. 이것이 이렇게 개통되었을 때 또는 동해 북부선이 우리가 착공되었을 때 이 철도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아직도 어디에서든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강희문 의장님인데 건의드립니다. 아주 전문가들인데 용역을 주셔서 이런 철도들이 건설되었을 때 우리 강릉 경제와 또 동해 북부선의 우리 착공에 의해서 정치적 및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내 가지고 우리가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이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감히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아마 시사성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영호 강릉시 미래성장준비단장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 내용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다 아시는 내용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제 발표를 하면서 우리 김명식 교수님께서 그 혁신도시2의 전망을 듣고 참 쉽지 않구나, 솔직히 암울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럴수록 우리 강릉시 공무원이나 또 여기에 의장님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강릉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2005년도에 10개 지역의 혁신도시로 지정돼 가지고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이 완료가 됐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는 그때 도전을 했지만은 전부 말씀하시다시피 수도권과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주 큰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혁신도시를 유치한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는 아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 축이 이동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중앙 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향후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멀지 않아 혁신도시 시즌2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2를 준비하기 위해서 혁신도시1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아시지만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시즌1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작이라는 의미의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이내로 한다 하고 혁신도시법에 지금 묶어놨고 단 개별 이전의 길은 열려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연구기관 이전이 부족했습니다. 153개 공공기관 중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국가수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10개 기관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과 산업을 연계한 그런 특색 있는 클러스터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혁신도시 선정 방법이 진정한 균형 발전 취지에 미흡했다. 그래서
놔둬도 가만 놔둬도 발전할 수 있는 도시에 혁신 도시가 가고 잠자리기 있는 도시는 거기에 선택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정한 균형 발전을 하고자 하면 이 취지에 맞게 좀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릉시에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혁신도시 2를 위해서 어떤 특성과 잠재력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분야를 보면 2005년도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이 수도권과 접근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KTX 개통으로 서울하고 1시간 반대, 또 다 아시다시피 2022년에는 부산까지 2시간, 25년 서울 남북권과 1시간 반, 그다음 26년에는 강모축이 연결되고요. 방금 우리 김영익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강릉 제진철도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지금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문화, 예술 분야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 바다, 호수의 우수한 자연 환경과 오죽한 허균, 흔한설은 생가, 또 그런 전통 문화재, 또 강릉 커피 축제,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릉은 많은 문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저희가 작년에 금년이죠. 관광 거점 도시와 또 처음 개최한 강릉 국제 영화제가 전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관광 문화 예술 분야에서 특색 있는 도시다라고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시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강릉시는 교통, 관광, 문화, 예술 등 지역 특성을 강점으로 이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역점 사업인 북방물류단지 그리고 광역망 철도를 활용해 가지고 연구기관 R&D 실증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의 연관산업, 학문 등과 시너지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강릉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관광 거점 도시를 잘 육성해서 내 애국인이 찾는 최고의 관광 도시를 만들고 또 문화도시에 선정돼서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고 또 2026 ITS 세계총회 유치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국비가 수백억이 투자돼서 첨단 교통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ITS 총회가 강릉에서 개최되는 게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이건 1,000억 단위 이상의 강릉을 변모시킬 그런 예산이 강릉에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해서 저희가 지금 ITS 총회 강릉 유치에 아주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서 권위 있는 국책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이러한 부분을 담아서 어떤 그 공공기관을 유치해 올 건지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유치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 홍보하고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오고자 하는 그 기관의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국가개발정책에서 많은 소외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영동권 중심 도시로서 혁신도시를 유치하면 인근 시군에 큰 파급 효과를 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는 기존의 혜택을 받는 도시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같이 소외되어 왔지만 발전 잠재력이 있는 이런 도시가 선정되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각종 조사에서 국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택된 우리 강릉시를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동열 우리 강릉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강원 도민일보 강릉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동열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사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강릉의 변화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뭐 거의 화두가 이제 접근성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 강릉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멀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소의 낙후를 면치 못해왔죠. 사실은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제 변화상을 보면은 아까 이제 김영익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제 그 KTX 강릉선이 개통되고 또 내후년에는 부산에서 강릉까지 또 동해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서울 수서에서 강남에서 오는 열차가 또 강릉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2026년에는 또 목포에서 우리 강릉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그 철도 교통망이 확충되고 또 우리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안 가지고 있는 또 항만과 그 공항이라는 또 교통 인프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KTX 고속철도망이 이렇게 잘 갖춰지고 또 항만 공항을 아주 지근거리에 갖추고 있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춘천이나 원주 뭐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멀고 지금 그 접근성 교통망 불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지금 거의 이제 해소되는 변화상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갖춰지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접근성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해양 바이오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관광 그다음에 좀 지금 이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라서 우리가 물류 유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지금 역점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특화된 어떤 경쟁력을 갖춘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유치 노력을 하면서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혁신도시 어떤 유치 기관이라든가 기업을 선정해서 노력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이 포럼을 사실 준비하면서 좀 느낀 게 이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이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 기업 유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특히 강원도, 특히 강릉은 지금까지 거의 그런 노력이 인터넷상이나 이 언론 노출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오늘 이런 이 시의회에서 이런 논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좀 바라고 싶은 거는 또 혁신도시가 이제 경쟁이 붙으면은 뭐 그 춘천이나 원주 우리 강릉이 또 경쟁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겠고 그렇다면 또 강원도가 또 곤란한 처지가 되는데 강원도가 좀 잘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국가 균형 발전이 이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라면은 좀 더 낙후되고 좀 이런 지역에 좀 해가지고 좀 그 정주 여건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그 좋은 그 혁신도시의 어떤 파급 효과를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그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에서 이런 논의마당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홍보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그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 뭐 기업 이런 걸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혁신도시가 영동권을 우리가 거점으로 하는 어떤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만으로는 힘만으로는 절대 이거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뭐 50만도 안 되는 인구지만은 우리 영동권의 6개 시군이 좀 그 연대를 하고 또 6개 시군의 혁신도시의 파급 효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에서 잘 강구해야지 우리가 바라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의 꿈을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분의 토론을 마쳤는데 이렇게 앞에서 여기 시의원님이나 여기 저기 뭐 번영 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상공 회장님도 계신데 많이 열심히 메모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 토론을 포함해서 많은 어떻게 하면은 이 혁신도시 아니면 강릉의 이 혁신도시 시즌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과제들 충분히 협의가 되고 아이디어도 일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메모하시고 그런 걸 또 앞장서서 리더십을 가져야 되실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잘 추진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신 김재훈 교수님 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혁신도시 전반에 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주로 지금 이제 강릉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금 그 과제가 되어 있고 해서 제가 뭐라고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국외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태백산맥이 가로놓여 있고 그래서 이제 영동하고 영서의 그런 지리적인 지형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제 그 영서와 다른 영동의 그런 필요성 이런 건 좀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접근성의 문제도 2005년과는 상당히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가지고 우선 강원도 내에서 좀 합의를 좀 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힘을 받아서 중앙에 좀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익식 교수님. 뭐 제가 답변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원성관 교수님 질문하신 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치 전략을 좀 명확하게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자. 그런데 이제 외부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대학도 사실 공공기관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했지만 관동대가 저는 뭐 강릉 원주대 교수지만 관동대가 지역에 기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이 7, 8천명이고 그 교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학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관동대학도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뭐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 박사님은 뭐 원론적인 얘기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최육순 강릉시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글쎄 혁신도시를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아마 강릉시 직원들이나 웬만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제가 혁신도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것을. 근데 누구도 저인데 혁신도시 어떻게 하고 뭘 유치해야 돼? 제가 방송도 많이 했어요. 제가 춘천 가가지고 최근에도 TV나 라디오 방송을 최소한 10번 넘게 했습니다. 누구 하나 저인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문가들 불러다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문제냐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다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전문가 데려다가 자문하시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최영호, 김영희 이제 상공희 소장님,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요. 철도 때문에도 많이 저희들이 이제 뭐 올해도 몇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섭섭합니다. 우리 지역에 철도 전문가가 없다. 제가 동해선 철도만 20년을 했습니다. 논문도 많습니다. 심지어 강릉시에서 철도 관련 프로젝트를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철도기술연구원에 줬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저인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거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강릉시면 나인데 주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될 텐데 아니 왜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기술연구원에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신뢰가 믿어서 저인데 프로젝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전문가는 없는 거 아니고요.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비 단장님 뭐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그런 것들은 뭐 저도 뭐 관광 거점 도시, 문화 도시 열심히 하시면은 뭐 도움은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혁신 도시와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나 비즈니스 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혁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틀지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어쨌든 뭐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거, 혹시 혁신도시가 안 되더라도 개별 공공기관들이라도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만약에 그럴 생각이 없으면 이 바쁜 시간에 못하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좀 목소리를 모아서 이 지역에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진지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경청을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또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두 분 정도 한번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지역혁신 시즌 2입니다만 강릉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의견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뭐 죄송합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재하신 분들하고 발제하신 분, 그리고 토론하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김영식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로서는 저도 약간 와서 다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시의 대표자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강원도 개발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우리 조 박사님도 오셨는데 연구원에서 과연 강릉과 원주 이렇게 돼서 강원도입니다. 강릉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안 나와요. 강릉 발전에 대해서. 그럼 강원도 개발공사나 강원도 연구원이면은 강릉 발전에 대해서 진짜 좀 심도 있게 박사님들이 강릉시를 위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1차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뭐 도청도 오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제는 관광도시가 사진 찍고 가는 도시가 아니고 체험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특히 강릉의 실패작이 저는 골프장 구정 골프장 안 된 것이 대단한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인은 아닙니다만은 뭐 서핑이라든가 패러라든가 모든 체육시설 이런 것이 강릉에 좀 돼야만 외지에서 많이 강릉이 좀 발전이 되지 않겠나. 혁신도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혁신도시는 잘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강릉을 위해서 정말 강원도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강원도 개발공사가 진짜 강릉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시민으로서 항상 의심이 가서 제가 오늘 한번 질의 겸 우리 또 지도자님들이 계시니까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좀 이런 부분을 좀 짚어서 도가 연구기관이 강릉을 위해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채찍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겸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번 네, 반갑습니다. 대한숙박업 지부장 이선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그 포럼 참 여기에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김영식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하면서도 뭔가가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들 말씀하는 내용들 중에 전부 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나름 그 대책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첫째가 내부 소통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서로 어떤 그런 의견들을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공공 이전에 관한 전략성도 나올 것이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다들 이제 말씀했듯이 한 목소리 이 한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최영호 시에서 나오신 분이 이 한 목소리에 대한 준비를 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6개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이 시즌 2가
춘천, 원주, 강릉까지 다 지금 여기 하겠다라고 다 나선다라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한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식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쪽에 있는 분들도 이 정치적 이 지적에 대한 준비, 아마 이거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강릉시 전략 이런 정치적 전략을 잘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시즌 2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치적 여기에 우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지적한 접근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 2, 3년 후에 다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말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지가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뭐 사회자입니다만 제가 강릉에 산 지가 지금 이제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대학의 한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협력 창구 역할을 한 지가 한 3년이 됐고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강릉 분들은 외부 지원이 없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이런 패배주의적인 의식이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좀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나는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런 시대가 제가 그 자료를 본 지는 10년 전인데 앞으로 또 10년 후가 되면은 강릉 동해안이야말로 진짜 동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더더욱이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하는 거에 대한 열심히 초점이 모아졌지만 어떤 혁신도시를 강릉이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 혁신도시 토대가 자리를 잡고요. 그 토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희망 기관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강릉에 오면 지금의 역할이나 책임이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더 큰 미래가 있다는 것이 설득이 돼야지 오죠.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처음 출발선에서는 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김영식 교수랑 자주 만나고 가장 친한 교수 중에 하나지만 김영식 교수하고 항상 입장이 반대되는 게 김영식 교수의 발표를 들었을 때 상당히 어두운 그런 면을 그래서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요, 우리 앞서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엔 대학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릉 키스트 분원도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력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걸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림을 그리고 세부 방안까지 만들어가지고 설득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 일을 죄송하지만 미래성장 준비단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체계적으로 좀 더 큰 시각에서 한 부서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년 내에 부서가 바뀌어가는 그분들에게 맡길 수 없고요.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4년간 재임하시면서 분명한 밑그림까지 세부 방안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주변에 있는 대학기관이나 그다음에 이 연구에 관련하고 있는 강릉 분들의 의견만 충분히 수렴하셔도 좋은 안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아까 용역을 주신다 그러는데 용역은 지금까지 용역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출발점에서 우리 강릉시 여기 의회 그리고 번영회장님 여기 상공에서 회장님도 나와 계신데 관여하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 모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만 되면은 그 스타트는 바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모두 지혜를 모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발표자 2분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신 6분 그리고 우리 번영회 회장님 관련된 모든 그리고 도민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미 있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